제가 건너고 있는 이 다리는 울산대교입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의 산업수도라 불리는 울산에 왔습니다. 바닷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는 늦은 봄. 도심 가까이 있으면서도 전통 산사의 향기 그윽한 월봉사에서 부처님도 뵙고 주지이신 보아스님께 출가 이야기도 듣고 싶어서인데요. 월봉사 하월산 봉우리에 달이 있다는 곳에 지은 절. 달빛처럼 무언가가 포근하게 감싸주는 느낌의 월봉사는 마음이 금방 편안해지는 도량이었습니다.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가 근처에 일산해수욕장 근처죠? 맞습니다. 그런지 이렇게 바닷바람이 불어와서 네. 따뜻한 봄에 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니까 참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1년 내내 바람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여름에는 조금 시내보다 네. 3, 4도 정도 낮아서 시원하고 그 대신 이제 겨울에는 바람이 조금 더 있으니까 네. 그만큼 좀 더 추위를 느끼죠. 네, 지금은 좀 시원한 따스한 햇살과 같이 불어오니까 네, 시원한 좋은 계절입니다. 네, 듭니다. 네. 사찰에 들어오면서 월봉사 소개글을 읽었는데요. 네. 신라 시대 때 지어진 아주 오래된 고찰이라고요. 네, 신라 시대 930년 네. 경순왕 4년에 그 당시에 고승이셨던 성도 대율사께서 네. 창건하셨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월봉사라는 사명도 그 네. 창건 때 지어진 건가요? 아마 그때는 조그마한 암자였으니까 아마 월봉암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월봉암이요? 보통 규모가 작으면은 암자를 써서 그렇죠. 암이라 네. 그러고 네. 사격이 이제 웬만큼 규모를 갖추면은 절사자로 개명을 해서 사용하고 이제 그런 걸로 봤을 때 네. 창건 당시에는 월봉암이었을 것이고 네. 어느 때부터선가 네. 사격이 조금 갖춰져서 네. 월봉사라고 불려졌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자리를 좀 옮겨서 말씀 예. 더 나눠볼까요? 어디로 옮길까요? 스님이 그래, 이끌어 주십시오. 네. 방으로 가입시다. 네. 예. 이곳 월봉사 주지소인과 같이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도 맡고 계세요. 많이 네. 바쁘시죠? 네, 아무래도 하나의 소임만 볼 때보다는 뭐 아주 바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네. 그래도 조금은 더 바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월봉사 주지로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소납이 2019년도 8월에 왔으니까 이제 거의 4년 다 되어 가네요. 네. 네. 이곳 월봉사가 스님께서 출가하신 통도사의 말사라고 들었습니다. 언제 처음 통도사와 인연이 시작되셨나요? 아득해요. 사실은 군대에서 복무할 때인데 네. 나는 이제 공군에 근무를 했었으니까 공군에는 외박 외출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통도사회를 한번 참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초가을 어느 날 저녁 무렵에 아마 대종 소리가 울리는 것을 보면은 네. 저녁 예불 시간쯤이니까 한
한 뭐 6시, 초여름 저녁 한 6시 전후가 됐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통도사에 가게 되면은 처음으로 접하는 곳이 산문입니다. 네. 웅장한 산문을 통과하게 되면은 오른쪽으로는 보행로가 있어요. 네. 거기는 이제 그냥 포장되지 않는 흙길이었는데 그 길을 터벅터벅 이렇게 걸어가는데 범종 소리가 이렇게 은은하게 쿵쿵 울리는데 가슴에 진동이 느껴졌어요, 그때. 네. 예. 그러면서 그때 이제 출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계속 해왔는데, 그때 정말로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가 어떻게 보면은 처음 인연인데, 소납이 그 이후로 제대하고서 출가를 해야 되겠다 작심을 하고, 자, 뭐 그런 인연들로 통도사로 출가하게 된 계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군 제대 후에 출가를 발심하셨고 또 통도사에서 하게 되셨을까요? 군대 가기 전에 학창 시절에 광주의 그 외곽에 조그마한 암자가 있었는데 네. 그 암자에는 하수구라는 학생들이 몇 명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나도 그때 후배가 그 암자에서 하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따라가 보니까 내 분위기에는 맞는 것 같아서 나도 이제 거기 암자에서 하수를 하게 됐어요. 하수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 대학생이 몇 명 있고 또 사법고시 준비하는 형들도 좀 있어가지고 네. 그 형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 지내면서 주말에는 그 뒷산에 등산도 하고 또 일상 속에서는 대빗자루를 들고 마당도 때로는 한 번씩 쓸면서 자연스럽게 사찰 생활에 익숙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또 광주 시내에는 전남 백양사 말사인 관음사라고 하는 사찰이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시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법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 학생법회에 참석하면서 이제 부처님에 대해서 조금씩이라도 알게 되고 또 불교에 대한 이해도 조금씩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서 이미 이제 불교에 입문하게 되는 토양이 조금 이렇게 갖춰졌던 것 같아요. 네. 군대 가기 전에도 부모님께 뭐 출가해야 되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런 지하에 나무래 키면서 말렸기 때문에 결단을 못 내리고 뭐 그렁저렁 생활을 하다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집에 돌아와서 몇 차례 부모님께 출가의 말씀을 드렸는데도 한마디로 말해서 저희 집이 그래도 중산층 이상 정도의 삶은 살고 있어서 네. 이제 아버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장남이고 네가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은 다유산도 물려받아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데 굳이 왜 그저 절에를 간다고 하느냐 하면서 이런 자에 나무랬게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차마 또 그런 말씀들을 무시하고 나설 수가 없어서 한동안 또 그렇게 지내다가 결론은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는 내가 출가를 못 하겠구나. 네. 결국은 내 나름대로 날짜를 정해놓고 네. 이제 며칠 동안이라도 부모님께도 좀 더 잘해드리고 싶고 동생들한테도 알 듯 모를 듯한 말로
공부도 잘하고 너희들 책임도 잘하면서 잘 살아라. 뭐 어떤 알듯 모를 듯한 좀 애잔한 그런 마음 속에서 말을 남기고 어느 날 개나리 벗짐을 싸고 훌쩍 네. 떠나서 네. 군대에서 휴가 왔을 때 그 통도사 산문 쪽에 들려오는 그 범종 소리를 따라서 그렇게 통도사에 입산하게 된 것입니다. 네. 흔히 행자 생활이 힘들다고들 많이 알고 있는데 네. 그래도 스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암자에서 하숙을 하셨잖아요. 네. 어떠신가요? 조금은 덜 힘드셨나요?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사찰에서의 어떤 분위기 이런 것이 익숙해져 있는 자 이런 기본에서의 행자 생활은 정서적으로는 그렇게 힘든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 행자실에 처음 들어가려고 할 때,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는 우리가 보통 행자복을 입더라도 속복이라 그래, 속복. 네. 부를 때 저 속복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삭발식을 하게 돼요. 네. 그러면 이제 통도사에는 용화전이라고 하는 정각이 있어요. 이제 미륵보살님을 모셔놓은 정각인데, 거기를 데리고 와서 이제 3,000배를 시키는 거예요. 아, 삭발식을 하고 정각에 가서 3,000배를 하게 되는 것은 속물을 뺀다고 하는 거거든요. 속물을. 네. 그러니까 입산하기 전에 세속 생활에서 일반 사람들의 어떤 사고방식, 생활양식 이런 것들을 입산했으니까 절에 들어왔으니까 그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한 번에 딱 이렇게 단절을 시켜줘야 돼. 세속의 사고방식, 행동양식 이런 것들을 확 뜯어 고쳐야 되니까 이렇게 한번 땀을 한번 쫙 빼고 그런 어떤 부처님 전에서 3,000배를 올리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어떻게 그 후로는 마음 편안하게 이 행자 생활에 매진하실 수 있으셨는지. 그렇죠. 한 단계를 딱 넘기면서 그런 어떤 속물을 뺀다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네. 이제부터 내가 진짜로 스님이 되기 전이지만은 출가자의 길을 가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니까 또 스님이 되어서도 어떻게 사찰 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런 것을 배우는 거니까 때로는 그 초발심 자경이라고 하는 가르침을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외워서 바쳐야 되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점심 먹고 나서 1시 반쯤 되면은 맞은편 그 암자가 안양암이라고 하는 암자가 있어요. 네. 안양암에서 이렇게 시탑전으로 내려가는 길 등성이쯤에 바위 덩어리가 이렇게 있고 거기에 좀 앉아서 소나무 그루가 있고 거기는 뭐 별로 사람들이 접근하는 곳이 아니라서 메모지에다가 이렇게 초발심 자경문 몇 구절을 딱 적어가지고 그거를 펼치면서 혼자 앉아가지고 그걸 암송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일 처음 개초심학 입문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부초심지는 수월리야구하고 친근연선하며 수옥에 쉽게 등하여 선지지범계차라 단위금고 성은이 연정 막순용유 망설이오다 기출가하여 참배 청중인된 상념유와 선순이 연정 막순용유 망설이오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거를 암송하기 위해서 메모지에다 가지고 와서 부직갱이 나뭇가지 하나 들고 거기다 이렇게 목탁처럼 반 맞춰가면서 네. 그런 생활이 행자 생활의 유지였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의미 있는 네. 그런 어떤 스님이 되기 위한 수습 기간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이 비구계를 받으시기까지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통도사로 출가는 했지만은 강당 생활에 강원 생활의 일부는 송강사에서 했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구산 큰 스님께서 방장을 하고 계실 때예요. 그리고 강주로는 백운 큰 스님이 후학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고. 근데 내가 볼 때는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역마살이라고 그래, 역마살. 그러니까 스님들은 어디 한 곳에 초년 시절에 한 곳에 잘 머물러 있지를 안 하고 거기에서 조금 이렇게 생활하면은 그냥 내가 그렇게 통도사 강원에도 입방은 드렸던 것 같아. 입방은 들여 몇 개월 살다가 뭐 또 지금 말했듯이 그냥 떠나고 싶은 거야. 아 여기서 이제 삭발하고 수기했으니까 또 다른 도량으로 한번 가보고 싶다. 막연한 그런 생각에 뭐 크게 어떤 이유는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 예를 들자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 대중처소에서 강당이든 선방이든 이런 데 살다가 보면은 뭐 서로 뭐 갈등 속에 뭐 불협화음이 있다든가 또 아니면은 뭐 아직은 뭐 출가했지만은 그 스님으로서의 잘 다듬어져 있지 않으니까 아직도 뭐 그런 속물들이 좀 남아 있어서 그런 것들로 이렇게 불편한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뭐 이제 그래가지고 뭐 떠났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나 같은 경우는 뭐 딱히 뭐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내가 그걸 굳이 구실을 찾자면은 그때만 해도 한 곳에 이렇게 진득하게 정착하지 못하는 자꾸 이렇게 이리저리 떠나고 싶은 그런 역마살이 아니었을까. 네. 그런 것도 있었고 굳이 또 하나의 뭐 요인을 찾자면은 그때 이제 그 아까도 말했던 백운 큰 스님이라고 하는 강백 스님께서 송강사에서 학인들을 가르치고 계셨으니까 뭐 그런 부분 또 하나의 조그마한 요인이라면 일 수가 있겠다. 뭐 그런 정도 생각이죠. 네. 이제 송강사에서도 마찬가지야. 어느 단계까지만 수학을 하고 또 나왔어요. 또 나왔어. 내가 사실은 송강사에서 그 강당에서 기율을 잡는 입승 소인까지도 했거든. 그러니까 우리 뭐 이렇게 사회학교로 말하면 반장 내지는 뭐 학년장이라고 할 수도 있고 내지는 뭐 학생회장이라 할 수도 있고 그런 소임이 입승이라는 소임이거든. 이게 입승 소임 보고서 그것도 뒤로 하고 일단은 퇴방을 했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강당이든 선방이든 그런 곳에 들어가 사는 것을 입방이라 그러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퇴방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일단 나와 가지고 얼마 있다가 보니까 또 그 백운 큰 스님께서 범어사로 또 오셨더라고. 범어사 강당의 강주로. 그러니까 백운 큰 스님께서는 원래가 이제 전남 백양사 출신이면서도 범어사 동산 큰 스님한테 입시를 해가지고 그런 인연이 있었던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이제 범어사로 오니까 또 내가 그 스님 결국은 그 스님 따라서 오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거기에 또 방부를 들여가지고 이제 범어사에서 강원을 졸업하게 됐지요. 그 송광사는 그때 강당이 이제 설립되는 초기였으니까. 이게 백운 스님께서도 내가 알기로는 송광사 쪽에 어떤 큰 스님께서 우리 송광사에 아직 강원이 없으니까 와서 좀 강원을 좀 개원해 달라는 그런 어떤 부탁을 받고 송광사에 가셨던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뭐 제일 윗반이고 아랫반이고 그런 개념보다는 그 학년에서의 제일 어떤 뭐 선임 자격이 그런 어떤 소임을 맡게 되는 거지. 향을 싼 종이에 향내음이 스미듯 학창 시절
작은 암자에서 부처님 법을 만나 자연스럽게 출가 수행자의 길을 걷게 되셨다는 보아 스님. 스님은 20대 초가을 어느 날 통도사 산문 너머로 들려온 웅장한 범종 소리를 가슴에 간직한 채 수행자로서 기본을 지키고 있는가 늘 스스로 점검하며 대중교화에 앞장서 오신 분입니다. 이제는 종단의 중진으로 후학들을 이끌고 계신 월봉사 주지 보아 스님의 전법 이야기,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배우 김산욱입니다.